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원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원전이 다시금 뉴스의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간 굉장히 조용했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섹터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불쌍해요.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기타 종목들 보시면요. 두산만 봐도 실적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실적도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주가는 계속 내리막으로 많이 내려왔었죠. 이게 결국에는 반도체 수급 쏠림에 대한 현상이 원전 쪽에서도 많은 영향을 줬던 부분들인데, 사실 원전에 대한 기업, 어떻게 보면 섹터에 대한 가치만 놓고 보면요, 이게 반대로 저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물론 늦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원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요, 정책에 대한 집행 체계에 대한 전환과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수주 잔고에 대한 진행률, 글로벌 SMR 쪽에 대한 투자 전망, 그리고 밸류, 종목 선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빌 게이츠가 8월 13일에 한국에 입국을 했죠. 뭐 이것 때문에 최근에 원전 쪽에 대한 뉴스 그리고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또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14일까지 국내 정부부터 기업에 대한 인사들과 테라파워, SMR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게 다시금 원전 쪽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부도 8월 10일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출진흥고시랑 한전 쪽과 자회사, 해외 원전에 대한 추진 지침을 손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예요? 딱 정해져 있죠. 9월 11일 SMR 특별법도 시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고요, 시행을 하고 나서 1년 안에 첫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집행 체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원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넘길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는 했던 것 같은데 이 답 자체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원전 쪽은요, 기대와 실적 사이의 시간차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2025년 때도 그랬었죠. 정책에 대한 리레이팅 구간에 들어갔었어요. ETF는 급등이 들어왔었잖아요. SMR 특별법이나 뭐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 정책 이벤트가 주가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예요? 정책에 대한 리레이팅 구간이라기보다는 실적 검증 구간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책 기대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신규 수주, 너네 계속 나올 수 있어? 매출 인식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어?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 방향 얼마나 빠르게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이게 결국 주가 모멘텀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구간에 지금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게 지금 원전 섹터 투자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어려운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흐름이 실제 실적으로도 같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올해 2분기 매출이 4조가 넘게 나와요. 영업이익은 3,143억, OPM만 봤을 때는 6.65%로 컨센을 17.7% 웃돕니다. 한전기술도 OPM이 2.90%고요. 현대건설이 3.85, 한전 KPS가 9.96이 나와요. 그리고 글로벌 제조 피어인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도 12.66입니다. 그럼 한전 KPS의 마진이 국내 4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어떻습니까?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산은 어때요? 상반기 신규 수주만 7.1조 원까지 이미 확인이 됩니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러면 두산의 올해 신규 수주 목표가 한 13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미 답이 나오죠. 상반기 때 7조를 채웠어요. 그러면 이미 무려 53%를 채운 겁니다. 반절 이상을. 그런데 반면에 현대건설은 상반기 신규 수주가 22.8조 원으로 연간 목표의 68.3%를 또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드라마틱하죠. 현대건설이 OPM이 높진 않아요. 근데 수주는 가장 많아요. 수주에 대한 달성률도 68%가 넘어가고요.
두산은 실적 좋아요. 수주 잔고도 빠르게 채워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 원전 섹터가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그게 오히려 프리미엄 반영을 못하고 있구나. 저평가라는 겁니다. 미국 증시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 원전 기업들보다도요,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인식으로 바라볼 때는 사실 반도체 수급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무조건 장 시작하면은 끝날 때까지 반도체만 봐요. 근데 이럴 때 메이저들은 소리 소문 없이 매집을 해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요, 이 캐파거든요. 이 원전에 대한 밸류 체인은 말 그대로 대형 조선소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서가 쌓여도요, 인증된 도크가 없으면요, 배를 결국 빨리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원자료 용기 34기와 증기 발생기 124기 공급 경험을 이미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회장도 7월 3일에 이 제작 경험을 직접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이게 사실 한국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 국제에너지기구가 SMR 투자가 2030년까지 250억 달러 이상, 50년은 누적 6,700억 달러가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BWX 테크놀로지스가 8월 3일에 발표했었던 올해 2분기 실적에서 상업용 원전 관련 사업에 대한 매출이 전년보다 무려 72%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펙스도요, 4,140만 달러로 27%가 증가를 해요. 그럼 이 숫자가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 결국 인증에 대한 제조 능력이랑 생산 슬롯에서 자본이 먼저 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전력 수요가 원전 투자를 일으키고 원전 투자가 신규 발주와 수면 연장, 그리고 제작 슬롯이 부족해지고 주기기나 BOP, 계측기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설계, EPC, 그리고 O&M 쪽으로 돈이 순차적으로 전이가 되는 구조인 거죠.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원전 쪽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해 안 가는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은 정말로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이 최근 문의만 해주시는 부분들만 봐도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또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 원칙을 잡아야 되며,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역시도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말 그대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신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말씀드린 고민을 대부분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김프로가 따로 운영하는 이 스마트머니 주식연구소에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을 쉽게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서로,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시장 다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함께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 따로 소통방 역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 외에도요, 별도로 구독자 이벤트 역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매일 이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그런 다음에 투자 관점, 다양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간단한 투자 관련한 작성만 해주시면은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구글 폼 같은 경우는요, 작성하는데 따로 5초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성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뭐 투자 성향이나 그리고 투자에 대한 니즈, 제각각 다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거기에 맞는 투자 관점이나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작성을 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그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구글 폼이 뜹니다. 자, 여기에 일단은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 분이신지 아니신지 그 부분들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함 부분들도 일단은 제가 따로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또 보시면요, 받아보실 구독자 무료 혜택들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00% 무료 급등주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당일 주도주에 대한 검색기,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스윙 종목, 이건 사실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니즈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스윙 종목에 대한 검색기라든지 혹은 이 급등주방이 더 여러분들에게 어울리겠죠. 아니면 나는 좀 투자에 대한 시간이 조금 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당일 주도주 검색식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장 맞는 검색기가 또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급등주방은 언제든 무료로 여러분들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중복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다양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연락처 부분들은 제가 이 검색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방에 대한 소통방에 초대를 해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번호를 여러분들 받고 있으니까 그 점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서 손실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종목들은 편하게 여기에 말씀 남겨주시면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어떤 평단에 뭐 몇 프로 물려있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적어주시고 제출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들어오는 즉시 바로 또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이 점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본 영상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장기로도 지금의 사이클이 후반인지 아닌지를 봐야겠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가와 산업에 대한 사이클은 꼭 분리를 해서 봐야 됩니다. 2025년도 때 플러스 181%는 말 그대로 정책에 대한 리레이팅이었고요. 지금은 뭐예요? 기대를 실적으로 그냥 검증하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초반에. 그러고 나서 2027년부터 8년까지는 국내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의 설계 발주가 이미 예상이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2028년도 SMR 전용 공장에 대한 구축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말 그대로 정책 발표를 사는 시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캐파와 수주 잔고를 사는 시기라는 겁니다. 옛날하고 색깔이 많이 달라졌어요. 원전 쪽이. 옛날엔 정말 기대감만 있었다면 지금은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게 기준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종목에 대한 선별 기준이 되겠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선별 기준 자체를 바라볼 때는요. 딱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봐요. 수주 잔고 규모와 진행률, 인증 제작에 대한 캐파와 보유 여부, 그리고 매출 인식 시점에 대한 가시성.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AI 전력 수요가 늘면은 원전주 다 오르냐? 이 논리는 여러분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초보 투자자입니다. 자, 절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인허가, 금융이 늦어지면요. 한전기술이나 현대건설은 뭐예요? 매출 인식이 밀리죠. 근데 기존의 원전, O&M 쪽은 한전 KPS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발주가 빨라지면 두산 에너빌이나 BHI 같은 인증 제작사의 희소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은 명확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관련주라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수주잔고 제작, 캐파, 매출 인식 시점, 숫자로 보이는 기업을 보는 거예요. 이 기준 꼭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7월 27일 중국 라이양 원전 5호기, 6호기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 계약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3,143억 원이라 3반기 신규 수주 7.1조 원으로 이어졌고요. 이 흐름이 2028년도 SMR 전용 공장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확인점은 뭡니까? 올해 4분기 연간 신규 수주 13.3조 원 달성되는지 보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전기술이에요. 8월 7일에 2분기 영업이익 29억 원. 세코 쪽의 초기 비용과 매출 인식 시차가 드러났죠. 자, 그런데 신한투자증권이 이 당시에 올해 영업이익 812억, OPM을 12.7%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2027년부터 8년까지는 신규 대형 원전 그리고 SMR 설계 발주까지 연결이 되려면 3, 4분기에 세코 매출에 대한 정상화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특히 지금 사장 같은 경우도 4월 27일에 원전 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일단은 말을 했다 보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대폭적인 개선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한전 기술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건설과 BHI입니다.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8월 12일부터 테라파워, 나트륨 냉각 고속로
EPC 협력이 다시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3, 4분기에 펠리세이즈와 테라파워 협력이 실제 EPC 수주장고로 바뀌는지를 꼭 체크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계약이 밀리면요, 원전에 대한 프리미엄보다도 기존 건설 실적이 다시 밸류 기준이 될 겁니다. 이거 뭐 전체가 다 밀리는 게 아니라 현대건설의 독단적인 그냥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최근 한 달 BHI는 신규 원전 수주 공시는 없긴 하지만 올해 말 수주 잔고가 이미 2.4조 원이고요. 그리고 IM증권이 8월 10일에도 올해 매출 1조 2,853억, 영업이익을 1,385억을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 BHI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밸류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뭐 간단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현 시점에서는 KB증권,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14만원, 10만원, 14만원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평균치를 내면 한 12만 6,667원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랑 계율은 약 한 56% 정도가 나죠. 근데 사실 이게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고 목표 주가를 보고 그냥 냅다 매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히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일 뿐이지 여기까지 절대 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목표 주가 이렇게 냈으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냈는지 그 근거를 보여주는 거죠, 리포트에서. 그냥 여러분들 참고용으로 봐야 되지,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이렇게 냈네? 여기까지 가겠네. 매수.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다음에 결론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아마 2025년에는 정책의 밸류를 끌어올렸다 하게 되면은 올해 2028년까지는 수주가 실적으로 바뀌는 그 속도가 밸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4분기 두산이 신규 수주 13.3조 원의 목표에 가까워지고요, 현대건설의 SMR 협력이 실제 계약으로 넘어간다면 아마 제작과 EPC 재평가가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발주가 늦어지거나 혹은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의 마진 회복까지 지연이 될 경우에는 사실 고밸류 종목부터 일부 압축, 즉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최종적으로 결론 내면은 제가 보는 방향은 이 원전 산업에 대한 자체의 장기 성장보다는 누가 먼저 돈으로 바꾸냐, 이 싸움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딱 하나로 좁혀져요. 올해 4분기 때 수주 잔고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 숫자가 다음 원전 사이클의 승자를 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원전 쪽 관련돼 있는 인사이트를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또 쉽게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죠.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현재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정말 크다는 것을 다들 확실히 체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내가 확실한 투자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확실한 종목 선별, 이 주도주에 벗어나지 않는 매매 원칙 등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만이 지금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전한 성공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저 김프로가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아직 오르지 못한 이 히든 종목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신 해당 영상에서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요, 워낙 종목에 대한 발설도 되기도 하고 오히려 일자리도 못 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신 시청자분들 대상으로만 따로 히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든 종목을 혹시라도 알고 싶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신청을 주시면 되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신청하는데 1분도 여러분들 채 걸리지가 않으니까 정말 절실하신 분들만요, 꼭 링크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나와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는 저희 스마트머니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분이신지 아니신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란이 있고요. 또 그 아랫단에는 성함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받아보실 구독자 무료 혜택이라고 좀 되어 있죠. 여기서 100% 무료 급등주방에 대한 부분들에 참여를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당일 주도주 아니면 히든 종목에 대한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를 또 해당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별도로 또 검색기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요,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이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 초대를 해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제가 연락처를 작성하게끔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절대 이 외에는 다른 쪽에는 절대 사용 안 한다라는 거, 그 점을 꼭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 담고 있는 것 중에서 보유 종목들, 특히 손실이 가장 큰 종목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여기다 적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SK 하이닉스 평단 얼마, 손실이 얼마다, 아니면 마이너스 몇 프로다,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요, 제가 이 구글 폼 작성 들어오는 대로 확인하는 즉시 바로 이거에 대한 해답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작성했다면요, 그 아랫단에 나와 있는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다 끝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작성하는데 1분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하신 분들은 꼭 작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